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1834.43으로 전일 대비 1.51% 상승했고, 코스닥도 615.41로 전일 대비 1.32%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1,300억 원가량을 매도했고, 기관은 2,400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민주당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구제금융 확대를 주장했다는 소식 등에 상승했습니다. 또 강성진보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급진 성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반시장적 공약들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도 하차를 하면서 이런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올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상승 여파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오늘 밤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상승폭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한 것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 단순 매매 대상 증권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회사채 시장 안정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코스피 내 특징적이었던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특히 영화금속 종목이 장중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발언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영화금속도 이 지역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했습니다. 또 운송장비 업종 내에서 현대위화 종목도 장중 10%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 위축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보진했었는데 최근 중국 수요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전일 EU가 코로나19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탈리아 등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나라들은 코로나 본드 발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등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북부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본드 발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추가적인 채권 발행 없이 유로 안정화 기금 ESM을 통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EU는 부활절인 4월 12일 전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수 전망 기관들이 유로존 경제의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유럽이 약한 고리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 성공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밤 11시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일 회의를 앞두고 감산 합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전일 국제유가가 상승했었는데 하지만 SK증권은 만약 감산 합의가 이루어져서 유가가 오르더라도 1,500만 배럴 이상의 파격적인 숫자가 아니라면 이미 해당 이슈가 전일 유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하기 어려운 이벤트에 베팅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중장기적으로 저유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유가 흐름은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신흥국, 산유국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신경제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